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 반장님과 함께 할 거고요. 부동산 고민, 부동산 궁금증 모두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077-6357번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민부터 같이 읽으러 떠나볼게요. 229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왔다고 해서 신문과 방송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하셨어요. 사실 저도 어렵더라고요. 부동산계 유 반장님이시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거 앵커님 거의 직접 보내신 것처럼 읽으셔가지고. 네, 어려워요, 너무.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부동산세 이제 개편안이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니죠. 뭐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이제 지금 나온 이제 내기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뭐 그 세금이란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첫 번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당연히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 얘기죠. 네. 종부세가 이제 조금 오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6억 이하는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비과세하는 게 이제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 6억 초과하는 경우에 자, 0.1%에서 이제 0.5% 정도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담이 이제 많이 되지는 않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여기에서 0.3%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최저로 이제 0.4%에서 그렇죠. 0.8%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0.8%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가주택들은 너무 고생 이렇게 뭐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두 번째 좀 이렇게 그 짚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 많은 게 그 임대소득세 쪽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올해까지 이제 올 말까지 해서 2천만 원까지는 완전 이제 비과세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죠.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천만 원을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70%를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자, 그럼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이 남죠. 자, 여기에서 또 등록을 하면 기본공제를 400만 원을 해주죠. 네. 그러면 200만 원이 남죠. 자, 이것도 소득하고 합산을 하지 않고 이거는 분리과세로 해서 14% 단일세율로 합니다. 자, 그러면 28만 원 정도가 나오죠. 자, 28만 원 정도에서 초성주택 같은 경우는 75%까지 최대 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약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거죠. 등록을 했을 때는 필요경비율을 지금 70%까지 인정해 주지만 등록을 안 하면 50%밖에 안 해주겠다. 그렇죠. 자, 이거 기본공제해 주는 것도 등록을 하면 400만 원까지 해주지만 등록을 안 하면 네, 200만 원밖에 안 해주겠다. 자, 결론은 등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것도 초소형 쪽에 등록을 했을 때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투자 방향 쪽으로만 잡는다고 하면 내년에 그 부동산세 개편안이 있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른바 종부세 개편안 낱낱이 파헤쳐봤고요. 바로 다음 내용도 화면으로 대기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7132님. 지난달에 2천만 원 적금을 탔습니다. 서울 중심지 역세권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첫 투자라 걱정이 많아요. 구체적인 방법 조언해주세요 하셨는데요. 먼저 2천만 원을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계신 상태고요. 원하는 투자처는 서울 중심지, 게다가 역세권입니다. 사실 이게 소액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뭐 그 전에 제가 2천만 원 야, 이걸 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축하도 드리고 네,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종잣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종잣돈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용기는 있어도 너무 무모하게 또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건 부동산 투자라는 건 종잣돈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투자에 대한 이제 안목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저희들도 실전 부동산 고고 또 열심히 보시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이제 안목도 생길 텐데요. 자, 일단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전세를 안고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 전세를 이제 안고 투자하는 게 왜 전세를 안고 투자하냐면 일단 돈이 작으니까 그렇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그 금액을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없는 시대가 오거든요. 자, 그럼 우선 찜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뭐 그 소유를 가지고 투자해 놓는 게 낫고 지금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요. 그 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반전세, 반반반반 전세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그냥 2억짜리 전세를 두고 나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 차익을 내는 거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내가 2억에 5만 원 요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뭐 2억에 10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차익은 차익대로 남길 수 있고 수익은 수익대로 남기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시청자님처럼 오히려 서울 중심권 안에 역세권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제가 세미나 때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네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자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22님, 방송을 시청하다가 간주 임대료가 강화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간주 임대료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예, 이런 질문도 환영합니다. 대표님, 용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사실 부동산이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렇죠. 네. 사실 간주 임대료라는 거는 그렇죠. 간주, 원래는 월세가 안 나오는 건데 전세에 대해서도 마치 월세가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간주하겠다라고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3주택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의 또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아예 관계가 없고 또 내년부터 강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뭐 그 40제곱미터에 2억 원 이하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내가 보증금 그 전세 받는 게 20억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3억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한 17억 정도가 되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해가지고 60%밖에 해당이 안 되죠. 이 60%에다가 또 1.8% 정도 되는 이런 정기적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그 세제 혜택까지 다 받으면 약 한 5만 2천 원 정도 내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간주임대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렇게 고민 타파하는 시간 마련해 볼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알짜 지역부터 공개할게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8호선 몽천 토성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18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00만 원 예상되는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1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남권에서 또 저평가되는 지역도 가봐야겠죠. 이 송파구 떠나볼 텐데요. 이 지역은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자, 송파구 방이동 어디일까요? 네, 바로 먹자골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잠실이 되겠습니다. 잠실.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잠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잠실은 투자 수요하고 실수요라는 쌍두마차가 늘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야 되는데 바로 잠실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자, 또 하나가 잠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가 대단히 많죠. 지금 뭐 잠실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놀이동산이 아니죠. 롯데월드는 다 업무지구고요. 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이제 들어오죠. 마이스 산업 쪽에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잠실 종합운동장 그럼 또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다가 지금 본 매물 바로 앞쪽에 9호선이 이제 연장을 하는 올 10월 달에 개통을 하는데 이름이 바로 정해졌습니다. 한성 백제역이라고 해서 이제 9호선이 올 10월에 이제 개통이 되는데요. 제가 이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본 매물이 있는 곳이 바로 네, 지금 몽촌 토속역에서 뭐 도보로 이제 3분 거리가 되겠고 새로 생기는 네, 9호선 네, 그렇죠. 한성 백제역에서는 정말 도보로 한 2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촌 토속역하고 한성 백제역 사이니까 그렇죠. 네.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잠실역이 여기 있으니까 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록 복합지구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이렇게 생기니까 그쪽이 이제 직주 근접 수요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여기는 한강이 너무너무 가깝잖아요. 잠실 한강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그 위에 현대 아산병원까지 있다 보니까 의료 인력들까지 올 수 있는 결국은 잠실의 힘 이것 때문에 송파구 방이동은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 실수요 모두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고요. 그런데 대표님 워낙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라 이 수요를 잘 흡수할 만한 건물이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뭐 젊은 층들이 당연히 이제 좋아할 수 있는데 뭐 18층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일부 세대에서는 올림픽 공원이 아주 가깝거든요. 바로 앞에 올림픽 공원 조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그런 또 좋은 오피스텔이 되겠고 90세대 이제 대단히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020년 3월 준공이니까요. 앞으로 잠실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당연히 지금 뭐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시작해서 미성 크로바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또 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에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변화들에 대한 수익, 시세 차익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뭐 에어컨, 세탁기, TV까지 다 주는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살펴봤고요. 우리 대표님 명언이 있죠.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좋아야 좋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가격 메리트도 알려주세요. 네, 뭐 잠시를 다 사고 싶지만 저희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네, 살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억 7,600인데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한복판에 1억 7,600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자, 보증금 1억 7천까지 이것도 뭐 보수적으로 했을 때 이렇죠. 자, 이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잠실 한복판에 그런 수요가 큰 지역 그것도 9호선 한성 백제역이 서는 바로 이제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6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희 송파구 방이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 만만치 않은 매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물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13층 건물 내 7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1억 7,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6,3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00만 원 예상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천호동이고요. 역시나 9호선 개통이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입주여건 개발호재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마치 그 9호선 지금 네 3단계 이제 연장 사업 특집처럼 이렇게 이제 꾸며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그 강남 이제 4구라는 말이 뭐 익숙하죠. 그렇죠. 이제 뭐 서초구, 강남구, 그다음에 이제 송파구, 여기에다 이제 강동구가 이제 뭐 거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 안에서도 우리가 강동구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강남 4구 안에서 가장 뭐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기회가 이제 많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 3구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그 가끔 이 강동구의 형 이름이 강남 3구고요. 이렇게 이제
동생까지 해서 이제 강남 4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형인 강남 3구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 동생인 강동구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동구에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바로 미사가 되겠습니다. 미사. 네. 하남 쪽에 이제 경기도 하남 쪽에 이제 미사인데요. 자, 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평형대가 뭐 거의 한 번 6, 7억 뭐 비싼 건 7, 8억까지 지금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미사 쪽이 7, 8억이 되니까 당연히 고덕 같은 쪽은 그렇죠. 강동구의 고덕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가 이제 10억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낀 지역에 있는 쌍방향 수혜가 될 텐데요. 결국은 강동 같은 경우에는 왜 부동산 투자에서 늘 핵심이 되고 있냐면 강남이 올라가면 그 덕분에 또 올라가고 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자, 미사가 올라가면 또다시 키를 맞추기 위해서 강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핵심 투자처 중에 하나가 또 강동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이슈가 크게 터졌죠. 그게 바로 9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원래는 잠실 쪽으로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만 들어와야 돼. 잠실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란을 해서 한성제 백제역 이쪽으로 해서 보훈병원 압력까지 이 보훈병원 압력이 바로 강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동역에서 아주 가까운 쪽에 지금 보훈병원 압력이 생기는데 이제 강동도 드디어 9호선 시대가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3단계 사업이 올 10월 달에 개통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5월 25일 날 보훈병원 압력에서 고덕까지 또 이어지는 4단계 사업이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통과를 해버렸죠. 자, 이러니까 더 기대감이 큰데 이것이 이제 5단계 사업이 2차 구축 계획안에 또 들어갔고 딱 이것이 또 6단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미사까지 쭉 9호선 시대가 열리니까 훨씬 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강동 첨단 업무단지 안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삼성물산까지 올해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에다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가지고 첨단 업무단지를 짓는 정말 유일무이한 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쇼핑과 업무 첨단을 한 그런 상업업무복합 우리가 이제 뭐 이케아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강동 첨단 업무단지,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강동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본 매물 있는 곳이 이 강동역이 있는 곳인데 강동역에서 도보로 딱 3분 거리 그것도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젊은 어떤 여성분들도 이렇게 이용하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본 매물이 아주 좋겠고 우리가 강동구 안에서 가장 핵심 그것도 2030 서울 플랜 안에서 강동구 핵심 지역이 바로 천호 유타운에 있는 이 천호역부터 시작해서 강동역 이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를 보고 우리가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본 매물이 바로 이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호역이 바로 잠실역까지 네 그렇죠. 세정거장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잠실 생활권이다, 강남 생활권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바로 9호선 보훈병원 압력이 올 10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면 이런 수혜까지 그대로 이제 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강동은 맞습니다.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올림픽공원 여기 있죠. 또 캠핑장까지 있는 길동 자연생태공원이 바로 위쪽에 있고 또 한강도 엄청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한강 쪽에 광나루 자전거 공원까지 이용하다 보면 정말 공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네, 서울 아산병원도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호재를 두루두루 갖춘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바로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뭐 9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제 올 10월 달 이제 뭐 이사철 이제 이럴 때 아주 딱 맞춰놔서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치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이제 준주거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토지
가치까지 좀 높다 이런 거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4구로 일컬어지는 강동구,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을까요? 그러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자, 1억 7,300 이걸 가지고 아직도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자, 당연히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 6,3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1,0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고 올 가을 이사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대표께서 마련해두신 세미나 소식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택 임대사업 무료 특강해드리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역삼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다시 한 번만 세미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너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서 네, 그런 분들은 또 실제 또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뭐 주택임대 사업을 하건 아니면 그 서울 중심권 쪽에 이제 그 소액 투자를 하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동산에 있어서 분석이 될 텐데요. 결국은 제가 이제 그 광역 분석이라든지 지역 분석이라든지 개별 분석들 이런 것들을 세미나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임대 사업 쪽에 이제 무료 특강을 할 때는 뭐 주택임대 사업 쪽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매물의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평일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서울 중심권 안에서 소액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함께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